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무슨 의도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소비자 동향 조사. 이걸 보면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에 급락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해 들어 상승하다가 이번 달에는 이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했다라고 하던데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요. 100을 넘으면 앞으로 뭐 생활 형편이랄지 뭐 수입이랄지 뭐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미치면 그 반대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93.4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하는 소비자 동향 조사의 방법을 좀 알면 됩니다. 예. 6개의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이제 설문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국내 소비의 심리, 소비자들의 심리를 빼는데요. 그 6가지의 항목이 뭐냐? 역시 첫 번째는 금리에 대한 전망, 두 번째는 집값에 대한 전망이고요. 세 번째는 임금이 오를 것 같아,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임금이 있고요. 취업은 잘 될까 안 될까라는 취업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기 전망. 우리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게 있고, 마지막이 가계 재정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가계들이 좀 재정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제 6가지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소비 심리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에 대한 응답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네네. 이때 기준섬은 앵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100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요. 100이 넘나 100이 안 넘나인데 지금 포인트는 100 이하에서 움직인다는 거 하나 그리고 넉 달 연속 100을 다시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 부분인데 과거를 돌아봐서 저렇게 넉 달 연속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을 못 넘었던 시절 코로나 때 떠오르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아닙니다. 석 달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돈을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네네네. 바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 심리는 개선이 됐었는데 2023년 말 하반기 갔다 보면 그때 집값도 떨어져 막 증시도 떨어져 되게 힘들었던 예. 그때 이후로 15개월 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럼 당장 다음 달엔 100을 넘을 수 있을까? 소비 심리 지수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거 역시도 지금 의문부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내수 어렵다 뉴스들 보면 네. 자영업자들 지금 계속 문 닫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웬만한 저런 맛집이 문 닫아 하는 곳들도 지금 폐업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번 통계 지표로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통계 중에요.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언론 기사 중에서 뭐 경제 분야에서 좀 긍정적인 표현이 많냐, 부정적인 표현이 많냐 이런 거를 지수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네네네. 이제 앞서 이제 말한 것 중에서 하나 뭐 이따 부동산 얘기도 하겠지만은 예. 좀 왜곡이 있다라는 걸 이제 파악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가령 뭐냐? 집값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값이 좀 오를 거야라고 전망을 한 사람이 많으면 이게 소비도 늘려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맞았지만 최근에 보면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전망을 했는데도 소비 심리는 안 늘어. 그러니까 소비가 실제 안 일어나요. 왜냐? 대부분이 영끌족이기 때문에 내 집이 6억에서 8억이 되면 원래는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한국은행이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거를 하나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쭉 그 나왔던 경제 뉴스들을 뽑아요.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는지, 부정적인 것이 많았는지, 중립적인 내용이 많았는지. 가령 뭐 자영업자 폐업 뉴스 같은 것들은 부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고 뭐 수출이 늘었다라는 것은 또 긍정적인 것들. 이런 이제 뉴스 심리, 뉴스를 분석했는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이것도 100을 기준으로 한 거였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최근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아마도 정치적 불확실성, 뭐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 소비 심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 심리 지수 뭐 예상하기엔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나으려나요?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대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좀 빨리 왜냐하면 지난번 12월 때 보면 모든 소비 심리 지수, 뭐 모든 뭐 관련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탄핵 계엄 때. 그럼 이제 정반대로 이번에 빠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뭐 해결이 된다라면 이제 소비 심리에는 어느 정도의 좀 반등에 대한 뭐 그런 긍정적 요인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불확실성, 네. 대외적으로
트럼프 역시 리스크가 미국인가요? 있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특히 경기 전망이라든가 가계 재정 전망이 빠르게 회복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얘기 좀 네. 해보겠습니다. 집값 전망이요. 8개월 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뭐가 영향을 미쳤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확대 재지정된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일까? 아니면 기준금리 영향일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 네. 어떤 것 때문인가요? 그 둘 다 플러스 원이다 저는 이렇게 플러스 보고 원.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6개 항목 중에서 집값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나마 이 소비 심리 지수가 더 곤두박질 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이제 구성원들이 집값도 오를 거야라고 응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집값 오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비 심리도 좋아졌다라고 치면 실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지갑은 닫고.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처럼 이 연끌족도 대출 이자가 많기 때문에 이 통계는 일단 안 맞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 조사를 좀 보면 8개월 내에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거의 최대폭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우리 구성원들, 국민들이 집값은 오를 거야 이제 이렇게 응답한 이제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는가? 좀 뭐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예. 토제 이 해제했던 부분이 역시 불씨 트리거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제 직후부터 뭐 강남 쪽들 특히 잠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2%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큰 추세로 보면 대출 금리가 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마 신용 좀 좋으신 분들 은행 가시면 한 3.8%에도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제 시중은행보다 인터넷뱅크로 가야 되겠죠. 아, 네. 인터넷 은행 쪽으로 가면 3.7, 3.8% 정도의 주담대도 나오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한 부분이 예. 돈에 대한 물꼬잖아요.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지금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국내에서 좀 내가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까라고 볼 때 집값밖에 없다는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 시장이 이게 좀 탈출구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 아직까지 시중의 유동성은 K 증시는 못 믿겠어. 오히려 집이야, 부동산이야.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밸류업 얘기하고 K 증시가 드디어 이제 저평가를 해소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시중 유동성은 글로는 안 가. 부동산만큼. 부동산만 간다.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집값 전망 앞으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재지정을 했고 확대를 했고 예. 일단 6개월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뭐 지난번에 재지정 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늘 여길 누르잖아요. 풍선 효과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포구로 네. 또 갑니다. 성동구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때 국토부에서는 봐서 또 지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단서를 달았죠.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후행적 대응은 서울 집값은 늘 못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이제 좀 더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재지정한 후에 상당 부분 이제 오름폭들은 좀 빠르게 좀 이제 눌러 놨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제 향후 하반기로 가게 될 시에는 뭐 어떤 정치적으로 규제 완화 혹은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거 풀어주면 집값은 무조건 오르네라는 공식을 우리 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 해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집값은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는 이제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저는 하려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국내의 변수라면 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렇죠. 것, 외적으로는 어떤 미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의 뭔가에 나오는 경제 정책들, 맞습니다. 관세들 그런 네.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그 미국의 관세 정책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현재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국가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또 뉴욕 증시가 출렁 반등했습니다. 네. 그 전날에 이미 유연성이라는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상호 관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호 관세는 실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말 예외 없이 마치 폭탄을 던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상호 관세 역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속된 말로 케바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네네. 바로 어제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얼라더브라는 표현이었어요. 많은 국가들이 아예 상호 관세를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가 면세될 수도 있고 또 상당 국가들은 자기가 나이스하게 대하겠다, 친절하게 대하겠다. 그러니까 또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시장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관세를 가지고 완전히 다 누르고 뭐 미국만 위대하게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도 협상용 카드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뭐 호떡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실은 이 상호 관세도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네. 이제 이런 좀 뉘앙스를 얻고 시장은 바로 급반등을 했다라고 부분이 있어서 이제 4월 2일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저 정도로 미리 말했다라는 것은 현재 백악관도 어쩌면 준비가 안 된 건가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핵폭탄급이 아니라 상당 부분 융통성이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품목별 관세, 뭐 자동차라든가 그렇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의약품에 대한 이 품목별 관세도 오히려 시기를 같은 2일 날 그냥 빵빵 터트리는 게 아니라 더 유예를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상대국에 따라서 혹은 예. 상대 기업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여지를 좀 줄 수 있나라는 이제 이런 대목을 읽을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25%라고 기존에 제시한 했잖아요. 게 예, 일률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유예될 수도 있고 또 해당 기업국에 따라 또 다르고. 다르고. 예. 지금 보시죠. 향후 며칠 내에 추가로 관세를 발표한다. 자동차, 목재, 반도체 관련이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혹은 방향이 틀어질지 맞습니다. 전망이 예.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동차 관련 이 관세 이야기를 한 그 자리가요. 현대차 그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그 대미 투자 발표 행사였는데 이 자리에서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요. 앞으로 4년간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I'd like to ask the executive chairman to say a few words, and it's a great honor to have Hyundai, a truly great company. Thank you very much. And this week, we are also proud to open our new $8 billion auto plant in Georgia. With this, our U.S. vehicle production will exceed 1 million units per year.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and I hope other things also, but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한번 좀 볼게요. 관세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거 무슨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엄청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범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모범생으로 현대차 그룹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내용 보셨지만은 210억 달러입니다. 31조 원에 30조 원 정도를 2028년까지 네. 새롭게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지난번에 조지아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바이든 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한 200억 달러, 30조 정도를 이미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거든요. 도합 61조 정도. 맞아요. 예. 근데 트럼프 행정부를 좀 놓고 보면 지난 정부 때 했다든가 과거의 미국 투자 이것도 실은 미국 투자니까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완전히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때 해야지 인정해 주는. 아마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도 이 점을 포인트를 잡아서 새롭게 210억 달러, 새롭게 31조 원을 2028년까지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이거다. 자기가 왜 관세를 하고 뭐 세계를 향해서 협박하고 그런 이유도 미국에 투자 유치하려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 실증 사례가 현대차 그룹이 된 거 아닙니까? 특히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을 위시한 철강 라인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또 이것 외에 LNG도 또 현대차 그룹이 구매 별도로 또 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현대차 그룹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관세를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이제 오늘 새벽 최고의 그림이 나오는 정의선 회장의 백악관이옵니다. 저 장면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희소식이 전해진 거였죠. 지금 그래서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 그걸 안 치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현대차는 미국 투자한 게 그러면
61조로 어쨌든 늘어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석하신 것처럼 내 정책을 잘 알아듣는 현대차 모범생이라고 축켜 세워줬지만 우리나라 경제나 고용 면에서는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이 좋은 일자리가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 만들어지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적확한 지적이신데요. 아마 주식시장도 방금 했던 그런 지적을 좀 감안한 것 같아요. 장 초반만 해도 진짜 급등이었거든요. 네. 아예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6%, 7%, 뭐 9%, 뭐 잠깐 10%도 터치했는지 뭐 그 정도에 했지만 장 막판에는 한 3%대 상승으로 현대차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호재잖아요. 네네. 엄청난 대형 호재. 관세를 안 매길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이 정도 상승밖에 안 된 이유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예. 이게 이제 도장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현대차 그룹은 관세 안 내도 돼라고 했지만 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리스크 하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두 번째 잘 생각해 보시면 저건 미국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국내에 대한 투자도 아니고 한국 경제에 대한 물론 이제 자동차 수출을 잘한다는 거는 좋게 했지만은 저게 어떤 부분이지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현대차는 국내 노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도 굉장히 강력 반발하겠죠. 왜 한국 시장을 놔두고 미국 가서 이제 저렇게 하겠냐라는 그럼 노조의 반발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럼 여러 가지의 또 국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아마 시장은 이런 부분까지도 분명히 좀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제한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해서 아마도 분명히 이제 미국에서는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국내에서는. 모범생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불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는 향후에 이 같은 신호가 관세를 없애고 싶으면 기업을 미국에 만들어라. 투자해라. 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네. 계속해서 이런 사례를 어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현대차 그룹의 그 이번 투자 계획이 다음 달 2일 예고된 말씀드린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 앞서서 나온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네.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말. 네. 그런데 현지 생산 물량을 늘린 데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네. 그러면 현대차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세를 좀 유예하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시사한 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또 개별인 건지. 맞습니다. 그걸 시장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주가에 바로 예. 그 부분인데 네. 이게 우리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걸 보고 뭐 관세를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뭐 IRA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건지 이게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건지 트럼프가 워낙 지금 말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명확히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투자합니다라고 했는데 투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를 넣어야 우리가 돈을 넣고 보여야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을 줄지 아니면 이 약속만으로 깎아줄지 이것도 솔직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중국이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것의 대미 수출량을 좀 조절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거를 고심하고 있는 이유, 조절하는 이유 일단 뭐라고 우리가 좀 신호를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1980년대 네. 일본이 워낙 잘 나갔을 때 스스로 이제 일본이 자동차 이것만 팔게라고 해서 이제 수출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갈등을 이제 풀어갔던 부분들도 있고요. 당장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철강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협상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철강 우리가 263만 톤까지만 쿼터를 우리가 걸게. 네. 이 부분은 비과세를 해달라. 나머지 넘치는 부분은 과세를 매기라고 해가지고 실은 263만 톤까지 우리는 비과세로 일단 잘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도 아마 트럼프 계속 태클이 나왔을 때 스스로 자율 규제, 자기가 요만큼까지만 수출하겠다라고 해서 수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더 좀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 것이 예. 지금 미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또 트럼프 관세 칼끝은 이제 중국을 치려는 중국을 겨냥하려는 건데 네. 지금 잘 보시면 품목별이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유럽연합이지
미중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10% 매긴 이후에 네네. 중국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운을 떼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시진핑 주석이 아직까지도 먼저 미국한테 뭐 이렇게 구애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 일각에서는 시진핑은 시간은 나의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결국 지금 이 모든 미중이 한 번은 붙어야 되고 한 번은 일촉즉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수출 자율 규제 네. 지금 말씀하시고 쭉 설명해 주신 과거에도 있었던 것들 혹시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마 우리도 이제 철강에서 그런 걸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 그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중국이 이 카드를 쓸까 그런 생각도 좀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한 번은 전면전의 뭐 직전까지 일단은 가야 될 것 같고 그 마지막 타협으로 나오는 것이 저는 위안화 절상 부분, 이제 과거 뭐 플라자 합의 때 엔화 절상을 통해 가지고 뭐 미국과 일본이 80년대 해결 본 것처럼 결국 그 정도의 카드까지는 써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수출 자유 규제를 봤지만 지금 중국이 네. 먼저 막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는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 미국이요 주요 어떤 무역 적자국들을 겨냥해서 지금 그 관세 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될 지금 상호 관세도 지금 최대한 낮추는 상황에서 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10% 상호 관세가 매겨지고 네. 전 세계 자동차에 똑같이 15% 관세가 붙는다면 우리 국산 자동차 관세가 0%에서 25%로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 GM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차도 같이 맞을 수가 있어요. 상당 부분이 이게 미국 차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연기하고 오히려 품목적 관세에 뒤로 물린다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로비를 하지만 GM이라든가 포드가 오히려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오히려 전기차에 대해서 읍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이럴 수는 있겠죠. GM이 이제 한국 공장을 문 닫는다 하고 우리는 아예 이제 미국에서 현지 생산만 할 거야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계속 보면 트럼프는 확신범이 아닙니다. 뭐 그 정도까지 파국으로 갈 정도가 아니라 뭐 충분히 저는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보면 오늘 알래스카 주지사 와 있거든요. 예. 이 알래스카 가스관 때문에 대만은 그냥 들이단짝 그 가스관 프로젝트,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에 투자 의향서, 구매 의향서까지 다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대만도 여기 합류를 하는 거고 일본도 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의 여부인데 저는 이제 이게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희 좋은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가스관도 있을 수가 우리밖에는 안 되니까요. 네네. 근데 좀 그런 레버리지 쪽으로 우리의 무기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불만을 많이 표출해온 그 EU의 네. 20% 상호 관세 이게 매겨지면은 또 자동차 예를 들면 네. 유럽산 자동차에는 35%가 붙게 되니까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네. 우리 자동차가 유럽산보다는 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셈이 되네요. 예, 그래서 정의선 회장도 아마 그 점도 노렸겠죠. 그래서 4월 2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상당 부분의 투자에 의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과 유럽연합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구조로도 예측이 되는데 이게 쉽게 단언을 못하는 게요. 이게 내일 모레 또 어떤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만약에 유럽연합을 또 풀어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벤츠 메르세데스도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했던 분석은 또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러니까 유리하고 저러니까 불리하고 이렇게 확언하기는 좀 힘든 대목입니다. 다만 오늘까지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우리 국회 자동차에는 뭐 호재가 일단은 나왔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이해가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예를 들면 관세가 없다는 발언이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돼서 아마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를 선제적으로 깎아주거나 선제적으로 면세 줄지 안 줄지는 솔직히
모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예. 이 정도 약속을 했으니까 좀 미리 좀 갑을 해달라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성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지상에서 또 공중에서 진화 대원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주불이 잡히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안동 하회마을 10km 앞까지 산불이 좀 확산됐다고 해서 걱정이 좀 큽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에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도 산불 진화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